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좋아하지만 청소를 자주 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편이라서 귀찮거든요. 그래서 좀 청소를 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에 사는 54살 양민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접시꽂이거든요. 지금 뒤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되게 편리하게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괴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밑에 있는 거 빼고 해야 위에 거를 꺼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다 세워놓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도 그냥 쉽게 꺼낼 수가 있고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있거든요. 그게 이런 그릇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만약에 이제 뉘어놨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걸 다 빼낸 다음에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전혀 불편함 없이 동선도 편리하고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것도 지금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다라고 하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쓸 때마다 이게 어딨지?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손에 닿지도 않네. 이걸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놓으면은 미관상 또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뒤에다 스티커를 지금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빵 봉지거든요. 일단 렌즈라고 한 거고 이거는 지금 주전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꽂았다가 뺀다 하더라도 여기에다 이렇게 딱 걸쳐 놓으면은 헷갈리지도 않고 또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건 선택을 할 때 동선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불편하구나. 이거 그럼 불편함을 해소를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 자석이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자석이 없었다라고 어디에다 또 뭐 못을 박던지 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냉장고 전매에다 하니까 일단 뭐 동선도 가깝고 눈에 쉽게 띄고 가방 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주방에서도 보시면 이런 집게거리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석이니까 딱 붙이고 이런 집게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여기도 또 있어요. 후드 측면에다가 마찬가지로 자석 거리로 활용해가지고 붙이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다이소 5개 1,000원? 그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주방에 이렇게 이제 화초나 이제 디퓨저를 저는 놨거든요. 원래는 없었었는데 제가 그 설거지 할 때마다 즐거움, 약간의 힐링 그런 거 좀 느끼고 싶어서 좌측에는 이제 화분을 둔 거고 우측에는 이제 디퓨저를 놔가지고 좋은 향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그 잔반 탈수기 망 같은 경우에는 자주 안 쓸 때는 낮에는 이렇게 열어놓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통풍이 돼서 안에도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주방 세제 같은 경우에도 닦을 때 이게 만약 바닥에 있으면 여기를 또 올리고 항상 닦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벽에다 이것도 걸은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것도 지금 2년 넘게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꽉 찬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세제 양이 얼마나 있는지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기름때 같은 경우에 과탄산소다가 정말 그 기름때 제거할 때 좋더라고요. 과탄산소다하고 베이킹소다. 특히나 렌지 후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며칠 전에 닦았는데 이게 몇 번만 해도 여기가 누렇고 찌든 기름때가 엄청 많이 잘 끼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과탄산소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좀 잘 녹아요. 그래서 전기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팔팔 끓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과탄산소다하고 베이킹소다하고 1:1로 해가지고 여기 개수대에다가 다 풀은 다음에 저걸 좀 한 20-30분 담가놔요. 그 다음에 하면 기름때 찌든 때가 완전히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입주한 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됐는데도 보시면 꽤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제거가 잘 되더라고요. 주방 공간 정리가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버렸지만 저도 뭐 해피콜 해가지고 막 굽는 거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릇도 유행하는 것마다 또 사고 하나만 하면 또 실증 나니까 또 사고 그리고 또 요즘 홈쇼핑에서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물건들을 요리 정말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다 쓰시겠지만 요즘은 나가서도 많이 먹고 뭐 시켜서도 많이 먹고 하는데 그 물건들을 사용 횟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용 횟수가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워. 몇십만 원 주고 샀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과감하게 그냥 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누가 하니까 뭐 제빵 그런 도구를 한다던가 뭔가 취미 활동을 한다던가 그런 물건들이 더 많아지거든. 그리고 또 요리교실을 갔어. 그러면 접시를 보면은 또 다 사고 싶어요. 또 샀어.
있어. 그럼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물건을 버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질리지 않는 물건들 위주로 하다 보면 물건이 일단은 줄어들고 정리가 잘 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는 욕실 밑에 드레인 안에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여름철 같은 경우 여기에서도 막 벌레도 올라오고 하니까. 근데 이걸 열려고 하면은 나무젓가락을 또 가져와야 돼요. 이게 어떻게 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양말 거리예요, 양말. 양말 사면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되게 편리한 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뭐 발에 걸리지도 않고 평소 때는 거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에 청소할 때만 살짝 빼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되게 편리하게 잘 쓸 수가 있죠. 아, 이건 뒤에 스티커예요, 스티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다이소에는 없었었는데 인터넷에서 그냥 칫솔거리 해가지고 하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걸로 안 하고 여기다 놓는 걸로 했었어요. 근데 놓는 걸로 하다 보니까 여기를 청소를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청소하기가 또 귀찮거든요. 그래서 좀 청소를 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여기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그대로 이게 드레인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좋아하지만 청소를 자주 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편이라서 저의 그 스타일에 맞게 많이 염두에 두고 집 전체적인 거를 꾸미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장점이 뭐냐면, 이런 집게를 사가지고 걸어 놓으면 손쉽게 보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다이소가 진짜 많네요. 네. 물건이 너무 많으면 절대 편안할 수가 없어요. 물건의 숫자가 일단은 줄어야 돼요. 저도 이 집에 이사 오면서 물건들을 많이 좀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 물건이 많은 뭐 어디 펜션이나 호텔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편안한 이유가 물건이 없고 쾌적하고 그 공간이 아름답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사는 집에다가도 접목시키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이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괜찮은 공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물건의 가짓수를 줄이고 대신에 여유가 있는 공간에 꾸밀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으려고 해요. 아, 여기는 이제 좀 비어서 어떻게 보면 좀 썰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간을 어떻게 좀 데코레이션을 하면 좀 더 괜찮은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 이제 신발장 안에다가 이런 이제 거리를 넣어두고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건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반품할 때도, 반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테이프 뜯을 때 손톱이 되게 아파요, 은근히.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떡볶이 먹거나 할 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자를 때 되게 편리해요. 그리고 이게 테이프를 뜯다 보면 이게 중간에 찢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야 될 때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넓게 붙여놔요. 그러면 하고 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뜯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뜯길 염려가 없거든요. 그리고 시작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없으면 한참 보고 찾아야 돼. 이게 어디지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놓고 쓰고 있고, 이거는 그냥 운동화 끈이에요. 안 쓰는 운동화 끈인데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되게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네임펜인데 이거는 반품할 때 써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거실에 가가지고 이거 펜 찾으려고 하면 또 그때 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현관에다 둬야겠다 해가지고 네임펜 한 거고, 이거는 그냥 케이블 타입 핸드폰 사거나 뭐 하면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쓰고 있어요. 이거는 현관 말굽이거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문을 열어두고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이제 그냥 주워온 건데, 뭐 이걸 자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쩌다 몇 달에 한 번 정도 쓸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굳이 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자석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면은 그냥 붙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은 그냥 뭐 신발 보관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왜 나사나 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찾을 때마다 이게 되게 번거롭고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다이소에서, 이것도 다이소 최애 팬이에요, 사가지고 좀 나눴어요, 비슷한 나사별로.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한 번 정리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화분 제가 뭐 좀 키우다 보니까 이런 자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원래 사면 이게 비닐봉지에 넣어
넣어 있잖아요. 근데 비닐봉지에 넣어 있으면 쓸 때마다 불편해요. 그게 하다가 옆으로 막 또 다 흘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그 요거트 통인데 요거트 통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꺼내거나 다시 뭐 담거나 할 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알찬데요 너무. 네. 그리고 제가 모자를 뒀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못 받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나중에 또 흠집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코핀으로 해서 이게 다이소에 가면 한 3개 1,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또 이제 분리를 하면 거의 뭐 표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코코핀으로 하고 이렇게 걸어두면 뭐 장식 효과도 있고 외출할 때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동선도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애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렇게 득템이에요. 이건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산 건데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왜 샀냐면 제가 어디 펜션에 놀러를 갔는데 이런 빗자루가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입하려고 이제 인터넷을 서핑을 해보니까 한 3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3만 원 주고 사기에는 너무 좀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꼭 사고는 싶은데 했었는데 못 샀어요. 근데 며칠 전에 다이소에 가니까 신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다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쓰던 이제 빨래판인데 이런데 은근히 먼지가 많이 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데 쉽게 이렇게 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가 몇 년 전에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거 레고를 산 게 있는데 이런데 은근히 먼지 되게 많이 끼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할 때 이렇게 하면 손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집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동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청소하기도 용이하고 장식 효과도 있고 하니까 아주 제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래전에 제가 서울 올라올 때 가져온 건데 예전에 아버지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되게 낡았어요. 경첩 보면 녹이 다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뭐 수납하기도 좋고 약상자로 지금 쓰고 있어요. 파스도 넣고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거실에 TV가 있는데 지금 TV가 없어요. 아. 좀 놔두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TV가 저도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글귀가 있냐면 그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TV 틀잖아요. 퇴근하고 오면 또 TV 틀어요. 그게 루틴이에요. 루틴. 그냥 당연히 TV는 하루에 몇 시간씩 켜놔. 내가 보든 안 보든. 근데 그 TV를 켜놓게 되면 내가 다른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계발 서적에 보면 TV는 가급적이면은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사람이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TV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또 보게 되고 근데 TV가 없으면 사실 할 게 없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뭐 유튜브 채널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음악도 듣고 뭐 하긴 하지만 전에 비해서 그거에 대해서 할애하는 시간이 좀 줄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산책도 나가게 되고 아니면 그 시간에 책도 보게 되고 아니면 집을 좀 여기를 어떻게 내가 꾸밀까? 아주 사소한 부분이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의 줄기를 뻗어나게 하는 돌파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없앴는데 없애니까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깔끔하게 집이 이제 유지가 되려고 하면 물건이 많으면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느 펜션이나 호텔 가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대부분이 다 괜찮잖아. 그렇게 좀 비싼 돈을 주고 간 데는. 그런데 공통점이 보면 깔끔한 것도 있지만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물건들이 꼭 필요한 물건들만 있고 그 공간을 꾸미는 요소에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괜찮은 액자가 하나가 있다던가 그렇지 가정집에 있는 물건같이 그렇게 물건이 많은 숙소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꾸밀 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꾸몄냐면 아니 여행지에 가보면 이 집은 이렇게 이쁜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차이가 크지?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 집은 물건이 많았었던 거였구나. 그럼 물건이 왜 많았을까? 그 물건들을 누가 갖다 주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내가 구입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비 습관이 어느 부분에서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물건을 너무 많이 샀었던 거였구나. 물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걸로 재활용을 해야겠구나.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씩 이제 넓혀가다 보니까 집을 잘 꾸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물건들을 버리기는 버려요. 근데 버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한 20, 30대까지만 해도 일회용품들이 이렇게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하다못해 커피 믹스만 하다 하더라도 제가 20대까지는 그냥 커피 따로 크림통 따로 했었었지 일회용품 자체가 시중에 유통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2000년 넘어서부터 일회용품 그리고 낱개 포장이 대중화돼가지고 지금은 뭐 영양제 하나도 다 낱개 포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물건들을 이제 버리기는 하지만 버릴 때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쓰레기를 보면서 이게 지금 한 이틀에 한 번 버리는데도 우리 집도 이렇게 많이 버리지만 다른 집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다
다음 세대로 다 가는 거잖아요.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하는 게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그게 환경도 생각하지만 내가 가진 부분에서 소비도 줄여주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일단 동선이 불편하면 물건을 안 쓰게 돼요. 먼지만 쌓이게 돼요.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 보면 전면 발코니 쪽에 장이 있는데 보통 보면 이사 올 때 그 안 장에다가 물건을 적체를 해두고 나중에 이사 갈 때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동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슬리퍼를 신고 또 나가야 돼. 그러면 귀찮아서 안 써요, 그 물건을.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내가 집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동선이 최대한으로 가깝게 보관을 해야 그 물건을 사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건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촬영한 그 물건들의 90% 이상 실생활에서 다 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안 쓰는 물건이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어떤 미적인 요소도 두는 게 내 생활의 삶의 질을 좀 높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쇼핑을 하든 뭐 여행을 가든 어떤 외출을 할 때 내 눈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정말 편리만을 위해서 모든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 눈은 집에 오면은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간을 꾸밀 때 기본적인 요소는 동선이 베이스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에 미적인 요소를 다 두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저렴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 그러면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구입을 할 때는 전체적인 색감,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이 우리 집에 왔었을 때 다른 물건들하고의 얼마나 조화롭게 잘 어울릴 것이냐라는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는 편이에요. 왜 예전에 우리가 이소 책에서 읽었었던 것 같은데, 포도를 먹고 싶은데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야, 저 포도는 원래 쉬어, 그렇기 때문에 난 안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화의 글귀가 있거든요. 근데 집 꾸미는 것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안 꾸미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꾸밀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집은 꼭 비싼 돈이 있어야만이 집을 잘 꾸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집 가구들이 그렇게 비싼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지금 소파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한 40만 원도 안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핑계나 구실을 생각하기 전에,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력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꾸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작은 요소만으로도 집을 잘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은 좀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 잘 되거나 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같이 응원을 해주면 그게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여행지에서 갔었던 거를 보고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잘했을 때 좋게 얘기를 해야 그거를 내가 배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뭐가 그래, 아니야, 그거 촬영하느라고만 그랬을 거야, 그거 아니야, 아니 저거 누가 못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도 그거에 대해서 습득이라는 게 없어져요. 근데 그걸 좋게 생각을 하면 나도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소비를 하지 않고도 공간을 잘 꾸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에다가도 무조건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걸 물건을 쓸 수가 있을까, 이 물건도 우리 집에 올 때는 뭔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왔었을 텐데, 그 물건에 대해서 약간의 애정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물건에 또 다른 쓰임새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써야겠구나, 그 전에 썼던 거하고는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내가 좀 애정을 가지고 보는 인사이트를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리하는 습관이 사실은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할 때 정리하고 청소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저도 청소는 자주는 안 해요. 게으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일주일에 2번 할 때도 있고. 근데 청소를
정리만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청소 자주 안 해도 되거든요. 아까 이제 저희가 욕실도 촬영을 했지만 걸어놓는 게 많으면 물때가 낄 확률이 적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게을러져도 괜찮아요. 근데 물건이 많고 요소들이 많으면 정리도 안 되고 청소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청소를 조금이라도 덜하게 하려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정리가 잘 돼 있으려면 물건이 일단은 적어야 돼요. 물건이 적으려면 내가 소비를 줄여야 돼요. 소비를 줄이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가서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풍요로움을 내가 느끼거든요. 소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물건을 샀었을 때 그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 어떤 약간의 쾌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계속 사는 거예요. 홈쇼핑 나오면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근데 되돌아서 보면은 똑같이 다 팔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조금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내려놓고 하면 소비도 줄이고 물건도 덜 사게 되고, 그러면 물건의 재활용도 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청소도 조금 덜 하게 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